리쌤, 예, 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죠. 무려 광명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광명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하면 재개발 물건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디 물건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이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던 거였어요? 맞습니다. 여기 광명 일할구역 말하는 거죠? 네. 저도 이거 보긴 했었는데 아, 진짜요?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제대로까지는 못 봤습니다. 입주권이 나오긴 할 텐데 이게 광명 일할구역이죠. 네. 근데 이게 이미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있잖아요.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이게 아마 2012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고 22년 거의 10년 걸린 거죠. 조합 설립하고 나서 22년도에 이제 착공하고 거의 다 졌어요. 다 줬어요, 진짜. 거의 다 올라갔고 지금 막 조경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2월이니까 올해 12월이네요. 지금이 7월 4일이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10년 안 기다려도 돼요, 이거 진짜. 맞아, 우리 보통 재개발 물건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복잡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들. 네. 근데 오늘 물건은 만약에 우리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한 다음에 2달, 3달이면 바로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물건인 거네요. 그쵸. 제가 이 물건 보긴 봤는데 살짝만 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입주권에 관한 물건이긴 한데 이게 종전 자산인 토지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하는 물건이고 네. 그리고 조합원이고 기존 주인이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동호수 추첨이 끝났더라고요. 110동 2703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거네요. 층수도 좋죠. 층수도 괜찮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물건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추가 분담금이죠. 네. 우리 추가 분담금 때문에 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요. 막상 또 입주하려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처음 예상됐던 것보다 막 2배, 3배 올라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재건축 막 들어가려고 하면 추가 분담금 이슈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건축 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인건비가 올라서 이게 가장 문제긴 한데 자, 조합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추가 분담금 확인해 보셨어요? 저 얼핏 확인해 봤습니다. 66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낙찰받고 입주할 때 6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66만 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물건이네요. 그쵸. 완벽하지 않나요? 굉장히 좋긴 하네요. 일단 여기가 광명이죠. 네. 광명 일할구역을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이 광명은 저 앞이 이제 철산역이고 광명 사거리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명은 철산 주변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광명 뉴타운 주변으로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년, 29년까지는 공급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광명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서울 옆에 붙어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안양천 지나가는데 이 안양천만 지나면 서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아무리 입주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서울 자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입주 물량을 채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가 입주 당시에 청약 경쟁률이 10.5대 1이었을 거예요. 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많아도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신축, 준신축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는 어때요? 점점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 PD님, 네. 제가 이거 경매 정보지 좀 보니까 이거 그냥 일반 물건이 아닙니다. 일반 물건이 아니라고요? 네,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요? 이거 함정 제대로 알고 해결 방법을 알고 입찰하셔야 돼요. 근데 함정이 있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서울 수도권 청약 경쟁률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하죠. 네, 그래서 분양권 받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 거래로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내 투자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경매 접근해서 신축 아파트 보면 경쟁률이 또 높기도 해요. 아주 저렴하게 사긴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오늘 물건처럼 함정이 있어요. 내가 뭔가 알아내고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쵸. 근데 그거 내가 확인만 하면 어때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도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그냥 막 입찰하는 물건보다도 뭔가 조금 정보가 가려져 있고 내가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물건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물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거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혹시라도 신권에 입찰할까봐 제가 걱정이에요. 아, 확인하지 않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궁금하죠? 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물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죠. 네. 이 광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철산역 주변으로 재건축 한참 진행 중이고 광명 뉴타운 중심으로 기존의 주거 밀집 지역들 다 부수고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자, 우리가 아파트 볼 때 아파트 단지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학군. 학군 당연히 좋죠. 네. 근데 학군이 그냥 막 생기진 않아요. 아파트 단지 옆에 뭔가 반드시 있어야 학군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아파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 그 옆에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일종의 균질성이에요. 네. 자, 우리 철산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공 아파트였잖아요. 네. 이 주공 아파트를 다 허물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아파트에 대한 균질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광명 뉴타운은 어때요? 다 빌라였잖아요. 다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균질성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재개발들이 일어나니까 균질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으면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밖에 없고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학군이 좋아지고 학원가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긴 장점이네요. 뉴타운이 생기니까. 그쵸.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 철산역도 그렇고 광명 사거리역도 그렇고 7호선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출퇴근. 서울까지 가기에 굉장히 편하죠. 편하죠. 광명의 중심지 쪽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오늘 물건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근데 우리 이름만 들어도 어떤 시공사가 붙었는지 알죠? 네. 자이 더샵 포레나. 그러면요 GS 포스크 하나가 붙어서 통합적으로 시공이 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3,585세대예요. 굉장히 큰 대단지죠. 네. 다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살짝 좀 애매해요. 역세권은 아니에요. 왜냐면 1호선 개봉역까지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7호선 철산역이나 광명 사거리역까지도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뭐 마을버스가 되어 있으니까 5분 10분이면 가요. 저 버스 타고 왔잖아요. 그쵸? 그렇게 멀지 않죠? 저 7분 만에 왔어요. 굉장히 가깝네요. 네. 그리고 뭐 7호선 타면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강남 농영까지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바로 가산 구디 있죠. 그리고 여의도는 한 번에 지하철 타고 가긴 어려운데 버스가 또 잘 돼 있어요. 30분이면 가요. 그래서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물건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이름 참 길죠? 이게 좀 안쪽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 헤리티지랑 브리에르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가격이 좀 안 오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축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요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 제가 막 사라고 강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7억 3천에서 4천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럼 지금 최고가 찍은 게 8억 7천이에요. 1년 사이에 1억 4천이 오른 거예요. 계속 최고가 갱신을 하면서 6월 27일까지는 가격이 쭉 올랐죠. 근데 6월 28일 날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정지됐어요. 매수자, 매도자가 관망세로 돌아선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때가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대출 규제가 모든 대상으로 대출 규제는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물건 지금 입주권이긴 하지만 8억대잖아요. 네. 현재 대출 규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다만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살짝 관망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죠? 좋죠. 근데 제가 함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권리사항을 보면서요.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오늘 물건이 광명 철산동에 위치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34평 토지가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인 거예요. 감정가가 5억 9,897만 원대 경매 지금 나왔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라고 하면 4억 1,928만 원대로 진행될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신권에 낙찰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권리사항을 보시면 2017년 2월 10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모든 권리는 소멸을 합니다. 현재 점유자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여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특이사항이 적혀져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보셔야 돼요. 특히 비고라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일종의 특약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권리사항보다 가장 앞서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물건도 비고란에 빼곡하게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래도 이게 재개발 물건이잖아요. 네. 근데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개발 물건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 질의를 좀 보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합의 회신서가 도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비고란에 요약해서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주의하라는 내용인 거죠.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조합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요. 기존 소유자는 조합원이고요. 5구 A타입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수 배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110동 2703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입주권이라고 하면요.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전 자산 금액이랑 추가 분담금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110동 2703호 59A 타입의 종전 자산 원래 이 토지의 가격은요. 3억 7,835만 7,890원이에요. 그리고 비례율이 103%이거든요. 그러면 권리가액이 3억 8,959만 5,110원인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동층 호수에 따라서 분양가가 틀리잖아요. 네. 근데 오늘 물건은요. 3억 9,025만 5,110원이에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66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받고 입주할 때 내야 될 돈이 66만 원인 거예요. 근데 1단지 기준으로 중층 이상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못해도 8억 8천에서 8억 9천 정도는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최근 실거래도 고층은요. 8억 7,300만 원이었어요. 한 번 만약에 유찰이 된다? 금액이 얼마예요? 4억 1,900만 원대죠. 네. 굉장히 저렴하죠.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물건이 토지에 관해서만 매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자산이 토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존의 자산이 토지가 아니라 토지랑 건물까지 있었던 뭐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뭐 빌라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재 철거가 다 되고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기존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매각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매가 기존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건물, 해당 토지까지 합쳐서 매각이 진행이 됐겠죠. 네.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입주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지권이 중요하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입주권은요, 권리가액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부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물건처럼 이미 건물이 멸실된 상황에서 이 토지만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은 건물의 소유자와 공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인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물건은요, 재개발 입주권 물건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금 열어서 보니까 지분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분 물건으로서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신 예,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지분 비중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토지 권리가액이 2억 9,559만 9천 원, 건물 권리가액이 9,399만 6천 원 하고 50원. 그러면 토지가 한 76%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입주권의 나의 지분은 한 76%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그럼 지분 물건처럼 우리 접근해야죠. 네. 그럼 우리 지분 물건 엑시트하는 방법 5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요,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파는 방법.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사오는 방법. 세 번째는 같이 협상해서 부동산에 팔아버리고 각자 지분만큼 수익 분배하는 방법. 네 번째는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누군가 낙찰받게 만들고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의 지분을 경매에 붙이고 그걸 내가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공유자의 상황 잘 파악을 해서 그 맞게 전략을 세워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빠르게 단기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게 가장 빨리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입주권 나는 너무 욕심이 난다, 혹은 나는 실거주할 거다, 오래 가져갈 거다 라고 하면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사오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사올 만한 자금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둘이 손붙잡고 부동산에 가서 내놓고 팔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수익 분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대로요. 그쵸. 네 번째는 이 상대방이랑 연락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그냥 납둘 순 없잖아요. 네.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누군가 낙찰받아서 나는 해당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 시간이 짧게 걸리지가 않아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누군가 낙찰받으면 현재 시세보다는 또 저렴하게 낙찰받잖아요. 네. 그럼 나의 배분 금액이 작아질 수는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방법은 이 공유자가 해당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4개 중에 하나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권으로서 내가 오롯이 행사를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보유했다가 매도하면 이거 가격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려면 공유자와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공유자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사전에 공유자를 어떻게든 만나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리스크가 없겠죠. 만약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이거 진짜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권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뭔지 모르는 이 변수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었어요. 자, 이거 보니까 기존의 소유자분께서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요. 1,4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인수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1,400만 원 내가 다 인수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지분의 비율만큼 내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76%니까 1,06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66만 원 추가 분담금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지분 비율만큼 50만 원 정도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 받게 되면 지분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제가 뭐 따로 행동해야 될 건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한 1,100만 원 정도는 인수해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입찰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오늘 물건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물건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3,585세대잖아요. 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이제 2단지예요. 그래서 1단지가 여기예요. 아무래도 1단지가 훨씬 더 낫겠죠. 낫겠죠. 오늘 물건은 이쪽 입구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위치는 나쁘지 않고 고층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 지금 팔아도 8억 5천 이상이에요. 그럼 8억 5천인데 여기서 우리의 지분이잖아요. 네. 지분대로 계산하면 6억 4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1,100만 원 인수를 해야 되니까 한 6억 2,9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지분은 뭐 현 시세대로 주고 사와야겠죠. 그쵸. 예, 아무리 잘 협상이 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저렴하게 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 2억 1천 정도에는 우리가 주고 사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7억 1천 주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인수해야 될 금액 1,100만 원 있었죠? 궁극적으로 7억 2,100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현재 시세가 8억 5천이면 그래도 한 15%는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네. 한 1억 3천은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입주권이 처음에 우리 강 PD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나온 입주권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높게 낙찰이 돼요. 절대 이 정도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요? 오늘 물건 대출이 안 나와요. 낙찰받는 그 금액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온전히 다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물건이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상대방이랑 협상이 돼요. 그래서 입주권이 지분이 아니라 오롯이 다 내 거예요. 네. 그럼 또 근저당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현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출을 그쵸? 받는 거네요. 그래서 이 현금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요. 오늘 물건 겉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물건의 입주권이었어요. 네. 하지만 뜯어보니까요. 지분 물건이었죠. 이 지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입주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이 신축 아파트를 1억 이상 우리가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공유자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션을 달성하면 희소성이 있는 이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요즘처럼
공급이 좀 부족한 시기에 우리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시기에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의 기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은 어디서 키울 수 있어요? 더 낙찰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 물건 추천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사건 번호 드리고 물건 추천한다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을 왜 골랐는지, 이 지역을 왜 봐야 하는지, 이 물건 분석, 지역 분석, 그리고 입찰가 산정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건 보는 눈이 키워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요, 단순히 이론 수업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낙찰받고 내 손에 수익을 쥐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경매는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겠죠. 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가보시죠. 아, 근데 이렇게 또 하나 배웠네요. 이런 물건은 처음 봤어요. 종종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누가 신권에 낙찰 받으시면 안 될 텐데 그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